모닝 수류탄을 3발을 던지신 분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곧 전사자가 발생할 예정이에요. 수류탄을 투척하신 이혜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암흑의 기지, 적진. 여기를 나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적진이에요? 저 본진인 줄 알았는데. 본진이죠, 본진이. 아니, 이제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실 저의 홍보라는 데 오신 건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굉장히 생생해요. 생생해요? 네, 맨날 이렇게 그 스튜디오 가면은 짜놓고 큐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조윤선 최순실 알아! 최순실 알아! 방송에서 막 수류탄을 팍 던졌어요. 낚으셨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고 물어봤는데. 아이, 낚으셔놓고. 그러니까, 어머, 너무 좋아. 방송 끝나고 났더니 이게 나와 있더라고. 법적 대응. 바로 걸었죠? 네. 법적 도와주셔야 돼요. 법정 대응 들어갔고, 이제 그 다음에. 정수가 책임져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네, 그럼요. 아니, 이제 의원님이 도발도 했더만. 억울하면 고소해라. 이 두 양반이 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 개의 대결이 벌여왔어요. 이 세 번째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앞에 두 대결이 뭐였어요? 선거 때 경선 때죠.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2번 고발당했어요. 한 번은 이혜훈에게 삼선의 힘을 이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걸었어요. 왜요? 이혜훈에게 삼선의 힘을 달라. 대부분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내가 당선되면 뭐 하겠다, 당선되면 뭐 강서의 탱크가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되면이라는 전제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현수막을 거는데 이혜훈에게 삼선의 힘을 달라. 이건 내가 삼선이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문자에 제가 현재 재선 의원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선 동안에 이렇게 서초구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삼선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걸렸어요. 삼선이라고 썼다고? 그래가지고 뭐 선거 때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거의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죠. 계속 뭐 조사해야 되고 사람 불러대고 뭐 보낸 명단 다 내놔라 컴퓨터 내놔라 뭐 난리 치니까 제 사무실이 요 무대보다 조금 작아요. 네. 제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 대학 4학년짜리 중간고사 본다고 가고 기말고사 본다고 가고 졸업한다고 가는 그 여직원 하나 데리고 둘이 선거하는데 거기는 뭐 완전 일개 군단이 있는 거잖아요. 온 언론이 다 6개월 동안 그분이 된다고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이미 그분이 됐다. 친박이 아니어서 구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는 경선도 없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선거를 어렵게 하는 저를 완전히 뭐 선거를 못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시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처벌하시면 제가 처벌을 받을게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 아직 대통령 안 되셨는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단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차전을 치르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에서 이겨버렸네? 얼마나 믿겠어요. 네. 얼마나 믿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얼마나 또 못 믿겠어요. 오전에 아침에 아주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들은 얘기예요. 저 양반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실과 다른 말씀하세요. 네. 국정감사였던가요?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화면이었는데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을 타고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재벌의 사모님인지 뭐 그렇게 불릴 만한 분이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고 나한테 최순실을 데려온 사람이 조윤선인데 라고 본인이 평소 친했던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이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라고 자세하게. 그죠? 만났다 뿐만이 아니라 만났다를 넘어서는 이야기. 어쨌든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들었고 그 자리에 본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많은 거군요. 많다기보다 있어요. 네. 몇 명이 많다의 기준인지를 몰라가지고 한 100명이 많은 건지. 개그를 치시려고 안 돼, 여기서는.
공중파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의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조윤선 장관은 전혀 모른다고 하잖아요. 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알기는 했다 그랬던가? 알지도 못했다 존재를 안다고 그랬던가? 했던가요? 네네네. 나중에 언론을 네, 통해서 근데 만난 적도 없고 이제 들은 얘기를 제가 일부를 옮기면 허위 사실을 이분이 얘기한 거지 나는 아닌 거예요. 네, 그 외에 다른 얘기도 많이 했대요. 다른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소송이 지금 소장이 접수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이 고소장이 접수됐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저한테 오겠죠?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무고로 건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특검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정농단의 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여기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문화융성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미르와 K재단을 성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박살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학에다가 정치권의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복잡한 것을 끌어들여서 문학계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싸움판을 만든다면 문화가 융성이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문화 융성을 위해서 미르와 K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지금 핵심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제기하는 의혹은 최신수 씨가 배후에 있을 거다 이거잖아요. 블랙리스트의 끝에 최순실 씨가 있다고 있을 거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그걸 규명해 달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근데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분과 그분의 관계도 규명이 돼야 되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럼 저는 특검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전화를 하셨다는 어떤 사모님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본인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는 얘기를 못 하시겠지만 특검이 부르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싸움을 더 키우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대한민국이 5,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이런 구태의보리를 끊길 원하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치하는 거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더 심한 얘기도 했네요. 11월 말에 발 마사지 같이 받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조윤선, 최순실 같이 스포츠 마사지 다 받으러 갔다. 그 얘기했을 때는 소송 안 걸었죠. 국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소송을 안 걸었는데 저한테 걸었어. 3차 대전 멀어진 거야. 제 잘못이죠. 뭐. 네. 예. 자, 이긴 게 죄라면 죄일까? 자, 두 번째 폭탄 이거였어요. 네. 볼펜 뺏어갔다. 이게 이제 기록 수사를 다 뺏어왔던 거예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저희가 1팀, 2팀으로 나눠서 갔어요. 네. 이게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씨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남부구치소 제가 간 곳은 정호성과 안종범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여기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아하. 누가 힘에 우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좀 봐야 네. 워딩도 정확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워딩을 또 제 맘대로 적당히 얘기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에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온 워딩을 그대로 적어갔으니까 이렇게 네가 말했냐 물어보려고 그걸 적어간 쪽지를 들고 있었더니 내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도 안 되고 볼펜 한 자루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 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진짜. 제가 볼펜은 좀 들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볼펜도 안 됩니다. 이래갖고 내놓으라 그래서 볼펜은 이제 반납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계시는 분은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분인지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연필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남부구치소에서 룰은 아무것도 못 주고 볼펜도 안 주고 안 되는 건데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건데 저를 도와주느라고 연필도 갖다 주고 했는데 왜 방송에 가서 연필 줬는데 네, 왜 방송에 가서 볼펜 뺏겼다는 얘기만 하고 연필 줬다는 얘기는 안 했냐. 양쪽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책이었는데
저쪽은 훨씬 심했지만 여기 좀 덜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룰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양자 청문회를 할 때 절대로 뭐 핸드폰 안 되고 카메라는 당연히 아예 그냥 대문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대문 밖에서 그 언론인들이 그 추운 데서 고생하고 길가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는 아예 밖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문 안에는 들어갔는데 처음 그 게이트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뺏겼어요. 뭐 핸드폰 물론 심지어 신분증이 온갖 것 다 뺏기고 탈탈 털려서 옷만 입고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안종범이랑 정호성 씨가 있는 접견실 거기 가서는 한참 계속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연필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갖다 준 연필도 분은 없는데 뭘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종이도 한 장 주셨어요. 안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준 건데 예. 원칙적으로 다 뺏었다. 네. 애초에. 근데 저쪽 서울구치소는 우리하고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무시무시한 최순실 씨가 계시니까 그랬는지 막 그 경호원 비슷한 사람들이 막 의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뭐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연필은 줬다네요. 그러면서 꼭 연필 줬다는 얘기를 이후 방송에서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겠죠, 거기서는. 네. 양쪽 모두에서 보고를 받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겠죠. 안에 있는 교도관 그분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밖에 있는 분은 그게 아니었는데 안에 있는 분은 잘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제가 저희 기념인데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처음에 안 된다 그러더니 좀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얼굴이 안 나오게 찍을게요. 이제 별난리를 다쳐가지고 처음에 이제 뒷모습을 찍었어요. 정호성, 안정범, 정호성이 이렇게 있고 뒤에서 이분들은 머리만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게 우리가 나오게 이렇게 찍었는데 이왕 찍은 김에 얼굴이 나오면 더 좋잖아요 해가지고 한 장 더 앞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힌 게 청문회를 못하게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청문회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자료도 안 된다. 종이 한 장도 안 된다. 뭐 필기구도 안 된다. 뭐 볼펜이든 연필이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룰을 정한 분은 이 교도소장이 아닐 거예요. 당연하죠. 구치소장이 아닐 거고 구치소장이 아니고 분명히 위에서 왔으니까 어디서 왔겠어 이게. 어디겠어요. 법무부가 가느라는데. 네. 범인은 김기춘이다. 범인 평범한 사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누구 시켰냐는지 꼭 밝혀내야 돼요. 이거는 그 입법기관인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의 국정조사를 막은 거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그 궁금증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변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국민을 막은 거죠. 그거 제 말이 그 말이고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인데 시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킨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최순실 사태 방조자 혹은 묵인자 아니면 공범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범일지도 몰라요. 내가 말 안 했어요? 그 사람 잡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지신 거라고 봐요. 의원님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면 가실 거예요? 가야죠. 가야죠. 네. 그래서 그 재벌 부인이 누군지 그 말을 전해준 의원이 누군지 얘기해야죠. 특검에서는 말해야죠. 얘기해야죠. 네. 아니 그리고 특검이 예를 들면 탄핵의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특검이 해체하지 말고 특검은 기간을 더 연장했으라도 남은 잔불들도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잔불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이거 네. 하나 더 드셨는데 이게 뭐냐면 또 나경원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의원은 오늘 저한테 많이 전화해서 어필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좀,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나경원은 왜 탈당 같이 안 했냐고, 김성태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성태 의원이, 글쎄, 나한테 울면서 전화 왔는데,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흐느꼈다 그랬다며. 흐느끼면서. 그래서, 아니, 왜, 정강정책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서, 흐느꼈을까? 정강정책이 너무 슬펐나? 근데 그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나오셔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흐느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졌잖아요. 근데 이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그때는 친박과 비박이 정명준준했는데 몇 표 차이로 진 건데 비박막 나가는 곳에서도 원내대표가 안 되면 얼굴이 안 쓴다는 생각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추정을
하게끔 저를 유도했죠. 근데 방송을 듣는 기자들 다 그렇게 알아들었나 보죠? 다 유도당한 거야. 응? 그래서 그래서 안 나간 게 아니겠는가. 라고 폭탄을 수류탄 한 대 더 던지셨잖아요. 제가 어제 나갔던 종편 패널의 얘기를 인용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긴 한데. 아, 그분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지금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눈물이 좀 많나 봐요. 나경원 의원이. 감성적인 것 같아요. 자주 눈물을 보이죠. 아침에 했던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사실 제가 나이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어쨌든 걸려가지고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의원을 굉장히 오래 알았거든요. 초선 때부터 10년도 넘었죠. 예, 굉장히 오래 알았는데 물론 정치적 지향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지만 뻥을 안 쳐요. 다 사실인 거예요. 이완영 의원이 막말을 했다는데 사과하던가요? 아, 그 막말 방송했어요? 아, 여기 폭탄이 딴 데 있는 게 여기 있네요. 그럼요. 저는 폭탄이 우리 당에 있는 줄 알고 당을 나왔는데. 지상파에서는 제가 몇 글자인지 모르게 이렇게 땡땡땡땡이라고 했다고 했고 파파이스에서는 했어요. 아유, 정말 이거 정말 민망합니다. 이게 제가 당에서 그런 꼴을 많이 당하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료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들이? 처음 들었어요. 아, 그죠? 물론 의총에 들어가면 친박 의원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좀 듣죠. 요즘 그런 얘기 들어도 싸죠. 아, 그래서 한두 번 듣고는 이제 의총을 안 갔죠. 네. 아니 근데 거기 회의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국조특위장이죠. 국조특위장이었는데 카메라는 이제 나가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너무 망신살스럽고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 네. 그렇게 나오시는 분하고 거기에서 막 맞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제 통과되는 걸 보고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조특위 첫 회의니까 국조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규칙을 정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니까 새누리당 간사세요. 근데 간사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소속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하고 협상을 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예요. 자기 혼자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이런 방구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뭔 문건을 하나 들고 와서 이걸 운영 규칙이라고 통과시키려고 일종의 쿠데타 비슷한 걸 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항상 그런 쿠데타를 할 때는 야만은 꼭 끝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보니까. 왜냐하면 뒤에까지 갈 시간을 안 줘야 되거든요. 뒤에까지 보려면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니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가 있어요. 운영 규칙 중에. 최순실 국조는 모두가 재판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국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안 된다. 중간에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재판이나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을 만들자. 국회는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일종의 법률의 힘을 가집니다. 증인들한테 증언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저한테 아주 야단이 났는데. 미션 말고 또 들은 거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뭐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긴 그래요. 제 여기가 왼쪽에 제일 저렴한 곳이에요. 제 왼쪽에 이완영 의원, 오른쪽에 이만희 의원이 앉았으니 누군지 아시죠? 스테레오로 당했어요. 스테레오로 당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 평생 공개적으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의총에서 저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는 분이 몇 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 스테레오로 당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기도 막히고. 근데 왜냐면 그 회의실에 CCTV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제가 또 꼴싸나운 모습으로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모습이 어디 방송이라도 될까봐 어쨌든 빨리 이제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위원장이 방망이를 쳤어요. 하여야 한다로 방망이를 치자마자 전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오는데 막 뒷꼭지를 내고 어떻게나 큰 소리로 욕을 하시는지. 그래서 미친은 굉장히
약한 욕이었던 거네요. 그럼 계속 쏘아된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비서 보고, 야, 저기 CCTV에 오디오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미치겠다. 아니, 창피해서. 그거는 의원님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낀 거 자체가 정말 창피하죠. 우리 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오디오가 없대요. 어? 오디오는 안 된대요. 그 화면만 하는 거래요. 아깝다. 그럼 나중에 입을 맞춰보죠, 뭐, 근데 하여튼 저는 국조에 대해서 유감인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한 국조가 완전히 그냥 국민들 앞에 어이없는 국조가 된 게 제일 슬퍼요. 이완영 의원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 양반이 행시 끝나고 처음에 감사원을 가요. 네. 그래서 경북에 감사를 나가. 근데 거기서 돈을 받아. 그래서 거기서 잘려요. 파면을 당해요. 첫 감사에서? 네. 근데 자기 경력에 감사원 경력을 숨겨요. 나중에 노동부의 경력으로 다시 채용되거든. 그러니까 감사원 역사상 감사에 나가서 돈을 받고 잘린 첫 케이스인 거예요.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모닝 슈리타를 3발을 던지신 분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곧 전사자가 발생할 예정이에요. 수리탄을 투척하신 이혜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암흑의 기지, 적진. 여기를 나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적진이에요? 저 본진인 줄 알았는데. 본진이죠, 본진이. 아니, 이제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실 저의 홍구라는 데 오신 건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재밌네요. 굉장히 생생해요. 생생해요? 네, 맨날 이렇게 스튜디오 가면은 짜놓고 네. 큐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조윤선? 최순실 알아! 최순실 알아! 방송에서 막 소리타를 팍 던졌어요. 낚으셨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이 나올 줄 모르고 물어봤는데. 낚으셔놓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방송 끝나고 났더니 이게 나와 있더라고. 법적 대응. 바로 걸었죠? 네. 법적 도와주셔야 돼요. 법정 대응 네. 들어갔고, 이제 그 정수가 다음에. 책임져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네, 그럼요. 아니, 이제 의원님이 도발도 했더만. 억울하면 고소해라. 여기는 경선도 없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선거를 어렵게 하는 저를 완전히 선거를 못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시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처벌하시면 제가 처벌을 받을게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 아직 대통령 안 되셨는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단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차전을 치르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에서 이겨버렸네? 얼마나 믿겠어요. 네. 얼마나 믿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얼마나 더 못 믿겠어요. 오전에 아침에 아주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들은 얘기예요. 저 양반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실과 다른 말씀하세요. 네. 국정감사였던가요?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화면이었는데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을 타고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재벌의 사모님인지 그렇게 불릴 만한 분이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고 나한테 최순실을 데려온 사람이 조윤선인데 라고 본인이 평소 친했던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이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라고 자세하게. 그죠? 만났다 뿐만이 아니라 만났다를 넘어서는 이야기.
어쨌든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들었고 그 자리에 본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많은 거군요. 많다기보다 있어요. 네. 몇 명이 많다의 기준인지를 몰라가지고 한 100명이 많은 건지. 개그를 치시려고 안 돼, 여기서는. 공중파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의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조윤선 장관은 전혀 모른다고 하잖아요. 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알기는 했다 그랬던가? 알지도 존재를 못했다 안다고 그랬던가? 했던가요? 네, 나중에 네, 네, 언론을 네, 통해서 근데 만난 적도 없고 이제 들은 얘기를 제가 일부를 옮기면 허위 사실을 이분이 얘기한 거지 나는 아닌 거예요. 네, 그 외에 다른 얘기도 많이 했대요. 다른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소송이 지금 소장이 접수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이 고소장이 접수됐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저한테 오겠죠?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무고로 건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특검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정농단의 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여기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문화융성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미르와 K재단을 성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박살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학에다가 정치권의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복잡한 것을 끌어들여서 문학계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싸움판을 만든다면 문화가 융성이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문화 융성을 위해서 미르와 K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지금 핵심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제기하는 의혹은 최신수 씨가 배후에 있을 거다 이거잖아요. 블랙리스트의 끝에 최순실 씨가 있다고 있을 거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그걸 규명해달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근데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분과 그분의 관계도 규명이 돼야 되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럼 저는 특검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전화를 하셨다는 어떤 사모님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본인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는 얘기를 못 하시겠지만 특검이 부르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싸움을 더 키우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대한민국이 5, 60년 동안 이 두 양반이 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대결을 벌여왔어요. 이 세 번째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앞에 두 대결이 뭐였어요? 선거 때 경선 때죠.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2번 고발당했어요. 한 번은 이혜훈에게 3선의 힘을 이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걸었어요. 왜요? 이혜훈에게 3선의 힘을 달라. 대부분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내가 당선되면 뭐 하겠다, 당선되면 강서의 탱크가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되면이라는 전제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현수막을 거는데, 이혜훈에게 3선의 힘을 달라. 이건 내가 3선이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문자에 제가 현재 재선 의원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선 동안에 이렇게 서초구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3선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걸렸어요. 3선이라고 썼다고? 그래가지고 선거 때 온갖 괴로움을 다당하고 거의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죠. 계속 조사해야 되고 사람 불러대고 보낸 명단 다 내놔라, 컴퓨터 내놔라 난리 치니까 제 사무실이 요 무대보다 조금 작아요. 네. 제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 대학 4학년짜리 중간고사 본다고 가고 기말고사 본다고 가고 졸업한다고 가는 그 여직원 하나 데리고 둘이 선거하는데 거기는 완전 일개 군단이 있는 거잖아요. 온 언론이 다 6개월 동안 그분이 된다고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이미 그분이 됐다. 친박이 아니어서 구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